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오늘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 준비해 주신 주제가요. 일본 대도시 집가 급등과 용산입니다. 일본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일본의 대도시권역의 집가 급등과 그거를 봤을 때 앞으로 서울 시내, 특히 용산권역의 집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또 비관론자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회복을 못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비관론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라든지 대세 하락 그런 얘기들이 종종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런 대도시권역의 집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버블 시기가 터진 지 25년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3대 대도시권, 즉 도쿄나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정도 될 수 있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시와 비견되는 도쿄권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 집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폭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도쿄, 우리나라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긴자의 평형당, 한 평당 가격대가 무려 15억대까지 치솟고 있고요. 도심 재생산업, 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대가 넘어가는 지역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제가 준비한 것처럼 이 3대 도심권 이외에도 지방권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집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죠. 그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왜 집가, 땅값이 이렇게 올라갈까? 이유를 보면은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심권역, 특히 대도시권역의 도심 재생산업, 즉 도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방은 죽고 수도권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쿄권, 대도시권역의 도심 재생산업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쪽으로는 투자자나 실거주자분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관광지, 즉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일본 쪽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 주변 지역 쪽으로는 집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오셔서 소비를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잠도 주무실 거고요. 또 소비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임대 수익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 즉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화폐 공급을 늘려서 금리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고요. 공급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 풀린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안정적인 도쿄권, 도심권 쪽에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중에서도 외국 관광객들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돈이 몰려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별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되는 지역은 더더욱더 올라간다라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화면에서 아래 그림을 또 준비했지만 특히 도쿄권에서도 도쿄만이라든지 이 강변, 해변과 강변에 접해 있는 즉 한강이나 아니면 그 강이나 바다 뷰가 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굉장히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나라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쿄, 오사카 그리고 나고야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대도심의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용산과 관련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용산권, 일본권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역, 특히 서울권역의 도심권역의 역세권은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조정상, 침체장이 언젠간 끝이 나겠죠. 그러면 다시 상승장이 돌아설 때는 지방, 수도권, 지역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권역에서도 도심권, 한강변, 개발호재, 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런 지역으로서 살아남을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스타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경기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지금 저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실업자 급여라든지 고령자들에 대한 부양책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티가 안 나지만 향후에 1년, 2년 또 올해와 내년에 거의 20조 가까운 토지 보상 금액이 또 수도권 서울에 풀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유동성은 계속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유동성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흘러넘친다,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관광객 유입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그런 지가 상승 폭이 컸었는데요. 용산권역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필두로 한 관광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로 바뀌게 되는 지역이고요. 특히 용산권역, 뭐 이태원 역세권역의 한남 뉴타운, 또 동부 이촌동 이촌 역세권의 재건축 사업들, 용산 역세권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 남영 역세권, 또 서울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역세권 개발 또 관광지로 바뀌는 용산권역이 투자의 1순위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분간은 강남권역은 시세 상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규제를 워낙 강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기 어렵겠죠. 그러면 반대로 재개발이나 특히 도심 재개발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인 용산권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큰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한남 뉴타운 3구역 사업 시행 인가 발표가 됐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컨소시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 재개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용산권역에 투자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대도시 지가 급등과 용산이라는 주제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